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요즘 그 통상임금 때문에 계속 솔직히 다른 모든 분들이 여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요. 저도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 좀 놀랐어요. 제목이 왜냐면 위탁관리 단지 직원 상여금, 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안 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요것만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취업규칙 등의 지급 기준 정한 경우는 해당된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관리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3월 10일을 내렸다. 민원인은 질문을 중요하게 보세요.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매년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입대위에서 승인한 예산으로 의결이나 예산으로 관리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자, 첫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없고 매년 의결이나 승인했을 때 되느냐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및 하계 휴가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요때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1번 질문과 2번이 1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없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나 입대위에서 승인을 예산한 경우에 통상임금이 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써 있을 때만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줬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예전에는 고정적이었는데 고정적이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정적이 아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인 경우에 요때 노동부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아파트 입대위에서 직접 명절 경력금,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가 지급했느냐. 지급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3자가 지급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라는 거죠. 임의적으로 혹은 은혜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대표에서 의결을 했다거나 어쩐 요런 것 때문에 임의적으로 줬다거나, 이 사람들한테 떡값을 원래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은혜적으로 주겠다, 요런 거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므로 대법원은 명절 상여금, 하계 휴가비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근로계약서에 800%인데 혹은 뭐 100%인데 이거를 몇 번에 나눠서 주겠다, 요런 식으로 답변한 경우 있잖아요. 요럴 때는 아예 우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용역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정기성은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이게 일정한 기간이라는 건 매달 지급될 수 있지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떡값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학예 휴가 때마다 명확하게 지급이 매달 정해져 있는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자격수당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는 책무수당을 준다던가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을 준다던가 요런 일정한 조건을 가준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되는 거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합당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여기 이렇게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이렇게 주기로 돼 있다. 우리가 떡값을 언제부터 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야간가산 수당도 지급할 거야. 아니면 우리 근로계약서 상에 이렇게 야간가산 수당이라고 저 야간가산 수당이라네요. 야간가산 수당이 아니고 뭐죠? 검침수당이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요거만 봤을 때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사를 잘 읽어보면 위탁 깔린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상여, 은혜적 떡감, 겁치기 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기적 일률적인 요건이 많다면 통상임금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첫 단계로는 지급 주체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자. 어디에 이렇게 정확히 써여 있다라면은 맞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사실 이 제목만 보고 많이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부랴부랴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다정한 댓글 그리고 제가 이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하신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신다면 좋아요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